내가 뭘 또 잘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핀트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누구라도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죠. 아이를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방해물들이 꼭 있죠. 공교육은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같고, 또 내가 너무 아이의 자존감을 깎는 말을 했나?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을 키워주지 않으면 학창시절 내내 밑빠진 독에 물만 붓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방법은 물론 고쳐야 할 공부 습관에 관한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잃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주도하는 엄마표 학습을 한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학년제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부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린 아이들과 비슷한데요. 문제는 학습의 주체가 아이들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공부가 즐거운 것이라고 포장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는데요. 바로 공부는 원래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쉬운 연주만 하다가 어려운 연주를 하면 금방 포기하듯이 공부가 힘들어지는 순간 안 해도 된다라고 인식해 버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님은 공부는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그냥 해야 되는 일상의 루틴인 것입니다. 이 말이 좀 허무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성공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유명한 인터뷰 장면도 있죠. 그냥 하는 거죠, 뭐 하는. 힘들지만 견뎌내는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공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힘은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20분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숙제를 해나가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잔소리를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잔소리는 아이의 반발심만 키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좀 빼앗거든요. 부모의 개입을 멈추고 거리를 조금 두면 아이들은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당장의 성적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전체 인생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꼬시거나 혼내기보다는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 부모님이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이나 숙제를 없앤 것이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유학기제 그리고 줄어든 숙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그 책임이 온전히 부모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가정에서 이 최소한의 학습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은정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작가님이 2명의 자녀를 사교육 없이 명문대에 보낸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대단하죠? 공부 전략을 알려주신 것들이 있는데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는 내용입니다. 넌 역시 머리가 좋아, 이런 결과 중심의 칭찬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알면서도 그냥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칭찬은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어려운 도전을 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하면 아이들은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르라는 것인데요. 이 진정한 학습 효과는 스스로 주도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앞서 조선미 교수님의 내용과 동일하죠. 처음에는 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거,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교재 끝내기, 한 과목 계획 짜기,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전 과목의 균형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 없이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유 없이 믿어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만이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믿어줄 수 있죠. 자녀가 방황하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너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을 보여주면은 아이는 스스로를 믿게 되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아이들이 착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사춘기 때 방황을 엄청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심하게 싸우고 아들이 막 속을 긁기도 했는데, 야, 어릴 때 너가 엄마 기쁘게 해줘서 오늘 하루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다음날 그냥 또 잘 지냈다고 하거든요. 남자들이 좀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밝은 표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의 표정이 싸늘하면 폭력으로 기억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수학 문제 다 풀었어? 이렇게 하는 질문 대신에 아이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몇 가지 실전 팁도 알려주셨는데요. 자녀가 틀린 문제를 답지를 보고 부모님에게 설명해보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타인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지 알 수도 있고, 또 발표력도 늘어날 수 있어서 추천을 했고요. 또 작가님 스스로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라는 잔소리 대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좋지만 맞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상황들로 직접 해주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멘토링이나 진로 상담,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19년 동안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해 오신 이주영 선생님의 팁인데요. 혹시 우리 자녀가 다음의 습관이 있지 않는지 한번 잠깐 점검해 보시죠. 앞에 습관이 하나라도 있다면 공부 습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이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자마자 별표 치는 거. 생각 없이 별표부터 치는 습관은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별표 대신에 왜 모르는지 질문을 쓰게 하십시오.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형광펜과 밑줄 긋기인데요. 이걸 잘 활용하면 좋지만 규칙 없이 이곳저곳에 표시를 해두면 유창성 착각이라고 해서 실제로 모르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용을 표시하는 대신에 오히려 화이트로 지워보시고, 그리고 지운 내용이 무엇인지 떠올려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효과적인 복습이 가능해집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명문대 출신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답노트 대신에 오답 시험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오답노트를 작성만 하고 복습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죠. 학창 시절에도 문제를 많이 틀리는 친구들 보면은 오답노트를 만드는데 더 시간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지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래서 오답노트 대신에 오답 시험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다시 한 번이라도 풀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답 시험지 덕분에 수학 성적이 60점이 올라서 90점대가 됐다, 이런 사례도 보기도 했습니다. 오답을 바로 고치기 할지 힌트를 줄지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데 이게 결국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서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 뭘까? 어떤 부분에서 막혔을까? 이런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 습관을 교정하고 노력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아이가 자기 주도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은 공부의 최종 목적지인 자신의 미래를 그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가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잘 집중하는지, 어떤 분야가 자신에게 맞는지 스스로 탐색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부라는 인식이 생길 때 비로소 아이는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 혼자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진로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신을 탐색하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게 된다면 그 아이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는 원하는 것을 얻는 연습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더욱 이해하고 자신만의 날개를 달아서 행복한 비행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